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 시위 상황이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일면서 오늘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휴대폰 쳐다볼 시간도 없고 어떻게 주가를 확인할 시간도 없고 투자가 그러면 이게 매매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해줬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답에 먼저 말씀드리면 아주 흥미로운 지적이신데요.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온통 보고 있죠. 그 라이브 뉴스를 생방송으로 계속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보신 분은 계실 것 같은데요. 거래가 조금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S&P 500을 추정하는 스파이라는 ETF가 있는데요. 오늘 보면 최근 들어서 가장 거래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래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만 주식시장이 지금 꺾이지는 않았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여기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렇게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나고 몇몇 주가 몇십 주가 지금 거의 통금을 하고 있고요. 통행 금지를 하고 있고 뉴욕도 같은 경우에도 무슨 7월 며칠까지 6월 7일, 8일까지 계속 연장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는 사람이 한 부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소위 인종 갈등이라는 거는 사실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왔던 일이고 1970년대 초반 이럴 때도 있었고 그리고 LA 폭동 때도 있었는데 당시마다 주식시장이 크게 변화하진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겠고요. 또 일부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짐 크레이머 같은 사람은 딱 얘기한 거가 딱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소위 저스티스란 말이죠. 정의 있죠. 사회적 정의에 지금 관심을 안 두고 그 숫자만 보고 있다. 주가만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누가 뭐라고 하든 지금 시장은 그런 걱정의 목소리, 이런 사회적인 현상보다는 앞서 계속 일부 시간에 계속 들으셨겠지만 경제활동에 대한 재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대감이 수치로 몇 가지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완전히 온 곳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그나마 상당 부분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수치를 확인해 드리면 오늘 다우지수가 1% 이상 올라갔고요. 그나마 그동안 상당히 강하게 먼저 끌고 가던 빅테크 기술주들은 약간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플러스로 많이 끝났지만 이런 것들이죠. 그만큼 늘 말씀드린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한 명이 계속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쉬었다 가고 또 못 갔던 가기 때문에 결국 지나가 나면 엇비슷한 상황이 오늘 같은 경우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딴 거에 비해서 약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기술주 같은 것들이 최근에 아주 강한 모습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다른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그동안 쉬었던 거겠죠. 많이 못 올랐던 것들.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은행도 먼저 좀 올라갔고요. 유통주죠, 유통주. 유통주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백화점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백화점이나 이런 것도 대형몰이 그나마 오픈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중지했다, 연기했다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노드스트롬 같은 경우거든요. 노드스트롬 같은 거 이거 사업 잘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 가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주가 보시고 엄청 떨어졌지만 오늘 이런 거 7% 올라가는 거.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전체적인 시장에 어떤 그런 근저에 깔려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홈디포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이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신세계도 들어와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아울렛을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죠? 예, 이런 것들 하면 3%나 올라가거든요. 이게 주가가 센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투자자의 심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유가도 오늘 반등을 해줬고 사실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올라줬는데요. 이런 재택근무의 대표 주자인 또 줌비디오가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1% 넘게 올랐죠. 네, 맞습니다. 유가 먼저 말씀해드리면 유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이 이 모든 것이 같은 논리입니다. 결국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있고 뭔가 좀 바닥에서 꿈찔꿈찔하는 것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름도 많이 휘발유도 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오펙이나 노력을 해갖고 결국은 원유 생산을 조금 자제하고 미국도 지금 생산을 좀 줄인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유가가 상승하면서 WTI죠. 텍사스 중진류 기준으로 보면 3월 6일 이후 최고치가 올라갔고
9% 올랐습니다. 그리고 브렌트 기준을 보면 3월 11일 최고치가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바닥에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35달러는 건 여전히 엄청 낮은 가격이고 정상적인 가격 아마 60달러 정도 생각하고 우리나라 휘발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1,500, 1,600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던 거 아닙니까? 근데 저만 하더라도 2주 전에 한번 기름을 넣었는데 제가 다시 못 볼 가격인 것 같아요. 1,199원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다시 보면 좋겠지만 그런 급하게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만큼 더 휘발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기름만 휘발유만 사갖고 어디 창고에 넣어두면 돈 벌 것 같다는 얘기를 한번 제가 다른 사석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딱 그런 심리가 지금 반영돼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똑같이 이런 것들이 약간 경제적으로 얘기하고 좀 큰 틀에서 하면 금리거든요. 금리도 분명히 낮죠. 10년물 보면 이 10년물 금리가 오늘 아주 조금 0.009%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오른 게 없지만 연초에 대비 보면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다 모델이 나오겠습니다. 앞서 잠시 전에도 나왔지만 레스토랑에 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지금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레스토랑 어디서부터 가겠습니까? 대면하는 거를 적은 데를 가겠죠? 대면,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하고 오랫동안 주저앉고 옆에 사람도 계속 웃고 떠들고 그런 데는 천천히 가겠죠. 제일 먼저 어디 가겠습니까? 패스트푸드도 가겠고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이런 자동차로 드라이브 스루 한 데 먼저 가겠죠. 사람 만나기 싫고 그냥 만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조그만 마이크 달려있고 스피커 달려있고 하고 있고 나중에 물건도 햄버거도 딱 트레이에 딱 빠지고 빼야 하니까 사람 만날 일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 다음에서는 이제 카운터에서 체크하는 곳에 가는 겁니다. 카운터에서 체크한다는 것이 지금 구내식당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구내식당도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씩 음식 받아갖고 체크해갖고 뒤에 마지막 결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치폴레거든요. 그러니까 딱 치폴레 같은데 이제 그 다음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레스토랑 가는데 레스토랑 어느 레스토랑 가겠습니까? 요즘 같은 데면 우리나라도 보면 테라스라 그러나요? 위에 있고 바깥에서 이제 너무 매연이 심하지만 미국 해외는 이제 그 길가에 나와 있는 데 있죠. 오픈돼 있는 거 거기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디 가겠습니까? 아주 고급스럽게 2시간 동안 앉아서 먹는 그죠, 포멀한 포멀한 다이닝룸에 네. 가겠죠. 그게 천천히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수치가 앞서 보여드렸던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레스토랑의 결제 금액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거. 이런 걸 회복하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약간 주시장에서 경제방송 이런 일을 왜 하나 그렇지만 저는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미션 임파서블 7이요. 9월 달에 지금 촬영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그걸 발표했거든요. 저도 이런 소식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 주식시장 뭐가 상관이 있냐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이게 바로 시장의 심리라는 겁니다. 시장의 심리. 예, 이게 바로 이것이 주시장의 좀 어떤 설명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촬영을 재개한다는 건 뭐 그만큼 다시 이제 경제 재개 시동을 네. 확 걸고 있다 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제가 아까 확인을 못했는데 준비디오가 시간의 거래에서는 1% 넘게 빠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오늘 준비디오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인 것으로 드러났죠. 매출이 169%나 네, 급증을 맞습니다. 했다라는 예, 게 예.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맞습니다. 이건 뭐 사실 서프라이즈 정도가 아니죠. 이건 서프라이즈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엄청나게 지금 올라간 거가 되겠고요. 전망이 9센트였는데 한 20센트까지 났으니까 뭐 2배 이상 난 거가 되겠고요.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이 지금 50%, 60% 더 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엄청나게 많이 난 거죠. 그러다 보니 작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이건 전년 동기 대비 170% 말할 것도 없고요. 전분기 대비 78%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그럼 이게 숫자가 줄겠냐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나 여기서도 그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만 하면 다 아는 대학이 있거든요. 대학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 줌이랑 계약을 맺었는데 정말 다 아는 대학인데도 아직도 줌이랑 계약을 안 맺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막 얘기하더라도 이게 뭐 결제가 서로 어렵다 그래서 불편함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걸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교수분한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도 계약할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쪽에. 그리고 이게 절대로 한 번에 이 100% 돌아가는 세상이 아닐까라는 성을 얘기 많이 하는 거죠.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줌이 됐건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스카이프가 됐건 그리고 시스코에서 하는 웹엑스가 됐건 어떤 걸 쓰더라도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대면에서 하는 학교 가는 거. 물론 학교로 가는 게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 되겠고요. 특히 상당 부분 우리나라도 툭하면 세미나하고 공개석상에 세미나 사람들 많이 모아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상당히 많이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 같고요. 그것들이 많은 부분이 소위 그 웨비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웹과 세미나 합쳐서 요즘 신조어가 웨비나인데 웨비나가 상당히 많이 앞으로 활발해질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 그 단어 좁으니까 다 모이겠지만 미국이나 큰 유럽에서는 앞으로 더
기존에도 많이 썼지만 앞으로도 더 일상화될 거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 코로나19가 다 극복되더라도 100% 과거로 돌아갈 일은 없다라고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제 제가 또 놀랐던 게 제 주변 지인이 이제 준공식 행사를 갔는데 이게 네.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줌 비디오를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모두 참석을 한 상태에서 이제 모니터를 켜놓고 네. 준공식을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줌에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줌이 됐건 뭐 슬랙이 됐건 이런 것들이 주가는 제 입장에서 보면 그 주식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줌이 포함된 그런 사회적 그런 시설, 사회적 어떤 섹터 그리고 슬랙 같이 어떤 재택을 위해서 사람들이 같이 팀워크를 하면서 일을 하고 이런 다양한 클라우드 이런 시장이 되는 그 전체 섹터는 앞으로도 최근에도 많이 늘어났죠. 그렇지만 앞으로도 훨씬 더 그런 시장이 커질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 더 그 재미난 얘기 해드리면 그래서 이제 재택근무 우리나라도 이제 집콕이다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왔는데 요즘 미국에서 가장 핫한 용어 중에 하나가 주식에서는 백야드 스탁입니다. 백야드라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이 아파트 생활을 하시고 정원이 있더라도 우리나라 대부분 이제 집이 앞에 있으면 앞에 이제 정원을 갖다 놓은 게 상례지만 미국 이제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마당이 앞마당보다는 있죠. 앞마당보다 뒷마당 백야드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미국에 그 생활하셨던 분이나 이제 미국에 저희 방송 보는 분이 유튜브로 많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한두 번은 이제 몇 년을 차는 열심히 하지만 지나고 나면 백야드를 그냥 방치하거나 아니면 사람들 불러갖고 잔디 깎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직접 하기 힘든데 이제 그러니까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 거라도 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백야드에 관련 스탁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러분 코스트코 가면 가끔 저런 걸 누가 사냐 하는 큰 의자들 있죠. 야외용 네. 의자, 야외용 파라솔, 그리고 해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해먹 이제 여러분 나무에 걸어놓고 이런 것들이 엄청 팔린다는 겁니다, 지금요.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네. 저희 어머니가 네. 안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 네. 생활하시면서 네. 마당을 거의 미니 텃밭으로 만드셔가지고 뭐 그러니까요. 이 프로필 사진에 올라와 있는데 뭐 토마토, 가지, 네. 뭐 깻잎 이런 농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 오늘은 토마토가 이렇게 빨갛게 익었다. 그러니까요. 이런 내용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치를 몇 개 말씀드렸어요. 네. 지난달 기준으로 얼마만큼 그런 관련된 게, 그러니까 좀 광의 의미로 보셔야 되겠는데요. 해먹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해먹이 150%가 지난달에 더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영장 이제 미국에 여러분들 엄청 잘 사는 사람 보면 TV나 이렇게 보면 수영장이 많은데 수영장 사실 관리 못 하거든요. 애들이 어렸을 네. 때 하기 때문에 이게 돈은 계속 들기 때문에 하는데 수영장 용품이 또 25%가 지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영장뿐만 아니라 거기서 물건을 쌓아두고 이제 이것저것 살 거 아닙니까? 자전거도 타야 되는 거죠. 자전거가 400%가 팔렸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다른 개념이 될 줄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운동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은 워낙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축구하고 그냥 미식축구하고 야구 뛰어놀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줄어들고 요새는 혼자 하는 운동이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미국 사람들이 러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러닝을 더 많이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자전거를 더 많이 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가 400%가 팔렸고요. 운동하는 거 되게 대표적인 거 이제 어딘가 집에 보관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는 거 카약 이런 거 있죠. 호수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걸 빌려다니까 직접 자기가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서핑하듯이요. 카약이 96%가 늘어났다. 판매가.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장에서의 백야드 스탁으로 같이 분류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런 관련된 주식이 이제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 다 어디 가서 사겠습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웨이페어 가서 사는 거거든요.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에 웨이페어라는 곳에 들어가면 집에서 파는 모든 것을 판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딱 웨이페어 같은 거가 사상 최고가를 찍고 오는 가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홈디포도 딱 그런 데 가는 거가 되겠고요. 로스도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로스도 그런 데 가면 다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의자도 팔고 등도 팔고 랜턴 팔고 다 파는데 로스 같은 거 사상 최고가 가는 거가 되겠고요. 또 말씀드렸던 애들 조그만 카약이나 이런 거 팔고 그런 거가 스포츠ing 옷들, 그러니까 딕 스포츠ing 굿 이런 거가 엄청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일단 미국의 시각이죠. 우리랑 약간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하는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밖에 특징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아까 그 줌이란 것도 말씀드리고 뭐 슬랙 그런 것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거가 누구냐면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클라우드까지 갔기 때문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사상치 효과가 약간 모자라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강의를 나가거나 초보자 투자를 상대로 하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주식은 마이크로소프트랑 비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웰스파고에서 지금 이 목표 주가가요. 205달러 기존에 제시했는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 주가를 250달러까지 올려놨습니다. 지금 주가는 뭐 180달러 요 정도인데요. 2023년이니까 불과 3년 후에 이 회사의 주가가 시가총액이 2조 2천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 모든 것들을 어디라도 결제하는 건 다 어디서 결제하겠습니까? 늘 하지만 페이팔이 지금 압권이다. 그러니까 페이팔이 오늘도 사상치 효과 같네요. 네, 오늘 장에 대해서 짚어보고 또 몇 가지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MT 이양의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